음악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윤입니다. 네임의 주요 제품들 하나씩 순례를 하는 중이죠. 네임의 뉴 클래식이 나온 거는 네임의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다만 이제 네임이 포코락 합병한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제품들과 다양한 유니티 시리즈, 노바 시리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이런 시선이 조금은 흐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임의 원래 유저들,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부르는 오히려 기존 네임 팬들은 라이프스타일 제품보다는 네임 원래 본연의 제품이 빨리 신제품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더 크겠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네임의 아마 직원들도, 네임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신제품을 만들려는 마음이 가장 급했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뉴 클래식 시리즈 200과 300 이 제품들의 출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고 모든 네임 팬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것도 또 역시 네임이구나 하는 이런 거, 그게 빛나니까 역시 라이프스타일 제품도 같이 또 네임의 전체 반경을 넓히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같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본사의 핵심은 원래 이 회사의 핵심이 되는 그 제품이 계속 주도를 해가면서 나가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임의 그 뉴 클래식 200, 여기는 가운데 요 세 제품이죠. 세 개가 이렇게 쭉 일렬로 있는 요 라인업인데, 네임의 뉴 클래식 200은 NSC22, 그 다음에 NAP250, 그 다음에 NPX 300 두 개가 똑같은데 사실은 맨 아래쪽이 파워 앰프고 가운데가 파워 서플라이 NPX 300입니다. 이 세 개 유닛으로 구성된, 또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옵션이지만 이 프리 파워 조합, 이 조합이 갖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맨 아래쪽에 있는 파워 앰프 NAP250, 아마 가장 네임 오디오를 널리 알린 공신 중에 공신이고, 네임 사운드를 그럴 때 이제 현존하는 화석이다,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류가 이렇게 저희가 바뀐 것도 아닌데 화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50년을 넘긴 네임 오디오가 원래 초기 사운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DNA라는 표현도 쓰고 저희 이렇게 시쳇말로 그런 말 쓰잖아요. 네임의 원래 고유의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앰프가 바로 NAP250이기 때문에 뉴 클래식 200에서 가장 핵심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975년이었죠. 75년 원래 시작은, 네임의 첫 앰프는 160, NAP 160, NAP 200, 그 다음이 이제 250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임 오디오의 명성을 가장 널리 기존의 다른 영국의 앰프들하고 다른 새로운 사운드다,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에서도 환호했던 하이엔드 성향의 새로운 앰프의 출현, 이걸 알린 게 바로 NAP25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리앙 베레커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그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독특한 포맷 있죠. 아주 슬림하거나 아주 폭이 좁은 이런 앰프들로 거대한 스피커들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그건 약간은 본인의 의도한, 너희들 한번 깜짝 놀래봐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70년대 새로운 조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이 여태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NAP250을 중심으로 그걸 뉴 클래식 200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가장 그게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소리가 달라진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역시 2011년에 네임하고 포컬이 합병하고 나서 그 위세를 과시했던, 우리 거인이 되었다 해서 만든 앰프가 바로 처음에 만든 스피커가 아니고 합병 첫 축하 제품, 합병을 어떤 상징하는 제품은 바로 네임의 스테이트먼트였죠.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나서 네임 오디오는 소위 그 트리클 다운, 이 앰프를 만들어서 생긴 모든 기술들과 과정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그 네임의 사운드, 새로운 네임의 기술, 소재, 이런 것들이 다른 앰프들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에까지 대거 영입이 됐습니다. NAP50도 사실은 기존 제품하고 달라졌던 게 바로 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서 자사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만든,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트랜지스터가 있죠. NA009, 이 트랜지스터, 소위 출력석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거대한 앰프를 만들기도 했지만, 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임의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낸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뉴 클래식 200을 리틀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저널들도 있었고, 네임 자체에서도 이 제품은 스테이트먼트가 그대로 축소된 새 버전의 네임 클래식 앰프 라인업이다, 이렇게 네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제품이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의 사운드가 지금 말한 그대로 축소되어 있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또 적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네임의 스테이트먼트의 미니어처라고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신조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NAC 탑건 매버릭
금반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요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항상 매력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 이제 네임의 기존에 밋밋했던 블랙톤으로 일관했던 여기서 조금 굴곡을 만들었죠. 좌우측이 이렇게 앞으로 도드라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간, 그리고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창을 프리앰프에 둔 이런 새로운 라인업의 클래식 시리즈가 이 NSC-22 이 제품으로 대표가 되죠.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NSC-22 222 이 제품은 기존의 네임 프리앰프의 포맷에 네임의 스트리머, 그래서 이제 300에서는 NSS라고 따로 스트리머를 독립시켰지만 프리앰프와 저기를 공동, 네임의 프리앰프는 원래 NAC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NSC라고 표현한 이유는 스트리밍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두 개를 통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NSC-22는 네임 고유의 역시 막강한 스트리밍 앱, 그 다음에 네임 프리앰프 고유의 볼륨단과 그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주 고정밀, 고해상도 DAC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32비트에 384kHz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DAC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은 NAP250이 그 클래식 파워앰프를 상징한다면 네임의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나 어떤 새로운 기술, 좀 더 업데이트된 방식은 NSC 22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클래식 200 지난번에도 저희 들어본 적 있고 처음에 론칭할 때도 같이 여럿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제품을 이렇게 잠깐 처음에 출시됐을 때 보고 마는 건 너무 아깝죠.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임의 뉴클래식이라는 제품의 어떤 가치와 사운드는 이렇다, 이런 걸 좀 다시 좀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네임 오디오의 주요 제품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소리를 들어봐야 되죠. 음악 들어보시죠.
까만 어둠이 기대오며 손끝으로 만지던 바람이 시려오는데 짙은 향기는 피어나고 슬픈 내 맘은 차갑게 남아있네. 눈을 감으면 다가오네. 잠들어도 내 품을 떠나긴 힘든 건가 봐. 남은 마지막 잎새에도 난 슬퍼하고 그리워 눈물 짓네. NAP250은 아시겠지만 출력이 딱 100W예요. 네임에서 100W의 출력은 사실은 전능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네임이 7, 80W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보통 이제 2.2배도 아니고 2.5배를 곱해서 다른 앰프 유사 등급의 제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럼 한 200W 출력의 앰프였는데 100W 출력이 되면서 250W, 사실은 25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250W급의 어떤 앰프라는, 전 예전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하튼 그 정도 출력을 내는 앰프라는 것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시청은 소프라 3로, 포컬 소프라 3로 했는데, 뉴 클래식 200 시리즈, 특히 NAP 250으로는 좀 쉬운 스피커, 그 정도 등급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스칼라 유토피아도 그렇게 무리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스피커 선택폭이 넓은 제품이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임의 200, 뉴 클래식 200 시리즈를 들어보면 확실히 최근에 다른 앰프들, 그 다음에 신조류로 이제 등장했던 저 디클래싱 폭단 앰프들, 여기 옆에 이제 노바 P2도 있지만 확실히 색깔이 다르죠. 네임의 다른 일반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하고도 좀 결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는 네임 원래 고유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쭉 유지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수직으로 업데이트 시킨 그런 사운드는 역시 다른 제품들하고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뉴클래식 200으로 대표되는 네임의 소리를 일관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라 같은 아주 가는 선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요. 이 선이 가늘어지면 이게 희미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시각적인 어떤 선이 직선이라고, 가는 선이라고 본다면 그 선이 너무 가늘어서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거나 약간 좀 뭐가 희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임의 가는 선은 상당히 윤곽이 뚜렷하게 가늘다는, 이렇게 비유하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을 가늘게 가되 선 자체가 대단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표현을 하되 뚜렷한 표현, 그리고 스트레이트하고 뭔가 모호하지 않고 풍성한 이런 느낌은 아주 단정하게 해서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네임의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 클래식 200은 당연하게도 그런 사운드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트먼트의 사운드를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 출력석을 똑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런 사운드의 어떤 좀 더 이 헤드룸을 많이 갖고 있는, 더 큰 신호, 좀 더 많은 정보량이 들어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를 하는, 특히 NSG-222와 NAP250의 그 조합. NAP250은 그 전류의 흐름을 좀 더 여유 있게 흐름을 갖고 있는, 뭐가 좀 더 들어와도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그 공간을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게 NAP250이라고 한다면, NSC222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고 좀 더 많은 정보량이 들어와도 그걸 그대로 NAP250으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신호를 손실시키거나 뭔가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는 아주 훌륭한 커플인 것 같아요. 역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바 비올라 다감보 협주고, 이게 원래는 이제 편곡을 했지만, 편곡에서 홀디 사바리 지휘한 그런 오케스트라 버전이지만, 이게 원래는 비발디 조화의 영감이 2번이죠. 이런 곡을 들어보면 사실 네임 오디오가 가장 잘하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고악기, 아주 가는 다발들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거. 이렇게 선끼리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 짙은 색과 옅은 색, 가는 선과 굵은 선, 그런 것들의 다양한 조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레이어를 져서 앞하고 뒤가 겹치지 않고 층층이 이렇게 여러 겹이 있는 거를 그대로 앞뒤가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느낌. 사실 이런 거는 지금 같은 이런 녹음과 연주를 들을 때 빛을 발하죠. 이런 연주를 들으려고 자기를 좀 고급 스피커와 앰프를 사서 하이엔드를 하는 이유. 한 어떤 오디오가 이렇게 몇 번 정점을 이렇게 고개를 몇 번 넘어서 발전해가는 그 오디오의 경험이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오디오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정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고학기 녹음들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네임 오디오가 그런 거를 가이드해주는 아주 좋은 사운드를 갖고 있죠. 특히 이런 뉴클래식 200 같은 제품 뭔가 머릿속이 상큼해지고 음원 속 이렇게 된 녹음들을 다 찾아 듣고 싶은 그리고 기존에 들었던 음원들을 다시 한번 새로 듣게 되는 그게 사실은 모처럼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 나타나는 오디오 파일들의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죠. 뉴클래식 200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출시된 지 지금 한 1년? 아직은 따끈따끈하죠. 1, 2년이 된 이 제품이 지금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대단히 날카롭고 이런 소리들 녹음 자체가 날카롭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주 촘촘한 파형을 잘못 재생해 생기는 그런 귀의 피곤함 종종 그런 걸 두고서 뭐 스피커가 잘못됐네 앰프가 잘못됐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의 조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원래 둘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등급의 격이 맞지도 않거나 서로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조합을 들어보시면 두 제품이 다 좋아지죠. 포컬과 네임의 조합은 이제 한 회사가 된 이후에 그런 게 좀 더 강화가 됐지만 좀 더 유연해졌지만 원래 그런 소리를 강한 줄 알았던 소리 되게 날카로운 줄 알았던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소리가 해상도 있게 다 들려주면서도 결코 귀를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마 잘 알려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좀 바꿔갈 수 있는 좀 더 지평을 넓혀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원래 원래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는 이런 과정도 네임 오디오가 알려주는 좋은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현수가 노래하는 함춘호가 반주를 하는 서리맞을 꽃 이런 노래죠. 원래는 로드리고의 곡을 편곡한 거죠. 김현수가 이 곡을 대단히 아주 미세한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곡이죠. 근데 이 곡이 녹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돼서 특히 보컬 부분들 이게 미스매칭이거나 뭔가 좀 설정이 잘못된 시스템에 들으면 여지없이 왜곡이 나서 해상도가 높긴 한데 굉장히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곡은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선명할 뿐이고 잘 재생하면 원래 녹음한 사람과 이 믹싱한 사람의 의도대로 아주 선명하고 이 함춘호의 아주 탄력 있는 기타 앞에 실려서 나오는 앞에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런 김현수의 보컬의 어떤 감정 표현, 미세한 감정 표현, 이런 감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곡입니다. 네임 뉴클래식 202 소리를 녹음해서 들으신 대로 아마 잘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뭐 귀가 아프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생생하게 잘 들려주는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잘 만들어주죠. 네임 오디오는 원래 그 가장 고난도인 스피커들을 제일 작은 바디 아마 드라이브의 능력 대비 최고로 보자면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아마 네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작은 바디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잘하는 앰프들이 많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게 네임 클래식 사운드였습니다. 네임의 뉴 클래식은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 계승 발전한 새로운 사운드를 탑재하고 원래 네임은 이런 소리를 냈었다. 그리고 지금은 신조류에 맞춰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임 뉴클래식 200은 상당히 스피커 선택의 폭이 넓어요. 물론 제 짝인 같은 패밀리 그룹인 포컬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대단히 넓습니다. 네임의 앰프를 쓸만한 스피커를 일단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멀티 유닛을 탑재하고 있거나 음압이 낮아서 베이스가 뭔가 좀 무르게 들리거나 너무 왜소해져서 소리가 좀 양감도 안 나오고 이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스피커들에 쓰시면 새로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역에서 뭔가 중고역이 뭔가 좀 모호하거나 답답했었다면 그것도 뻥 뚫린 소리 마치 약간 만능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앰프의 성능인데 네임의 소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파워 서플라이 MPX 300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붙여주면 또 완전히 다른 앰프가 된다는 것도 네임 앰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네임앤 프로 사실은 못 들을 음악이 없다는 것도 오랜 네임 팬들을 양산해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 또한 그랬고요. 다만 새 제품들이 나와주길 바라는 건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임이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좀 다른 버전, 업 버전, 좀 더 싼 버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제작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네임의 대표 제품 오늘은 뉴 클래식 200 시리즈를 같이 소리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클래식 300을 또 살펴봐야죠.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